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크데이가 제안하는 클라우드 HR 전환의 성공 전략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어 비대면 업무와 유연근무, 현장 중심의 애자일 조직 문화 및 개방적 협업의 확대, 그리고 스마트 워크와 모바일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인사관리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가속에 따라 기업용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 워크데이 코리아의 솔루션 컨설턴트이신 이경연 상무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워크데이 HCM 솔루션 컨설턴트 이경현입니다. 기업에서 HCM 솔루션을 검토하실 때 워크데이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워크데이 HCM 솔루션을 적용하실 수 있을지 검토하시는 프로세스를 함께 진행하는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 오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기업들이 기존 레가시 HR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검토할 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객들을 만났을 때 많이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왜 우리 회사의 인사 시스템을 SaaS로 바꾸어야 할지, 그리고 HR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할 때 어떤 파트너와 함께 해야 할지 그 프로세스를 함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데이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이상무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워크데이가 제안하는 클라우드 HR 전환의 성공 전략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무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많은 기업들도 클라우드 솔루션에 주목하고 있고 또 실제 도입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기업에서는 여러 업무용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인사관리도 해당되는데요. 특히 인사관리 시스템을 왜 특별히 사스 클라우드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인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제 지인의 한 50% 이상이 이제는 지상파 TV가 아닌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만 봤을 때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비디오나 DVD를 구매하고 소유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비디오나 DVD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영화와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CM 솔루션 시장도 이제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트너 리서치에 따르면 2008년에는 전체 HCM 솔루션 매출 중에 95%가 온프라미스 구축 시스템이었다면 2020년에는 오히려 클라우드 도입의 비중이 62%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2017년 예측 리포트에서 제시되었고요. 실제로 시장이 클라우드로 바뀌었습니다. 10여 년 사이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솔루션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로컬 솔루션들도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에서 자체적으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닌 솔루션을 도입을 검토를 하신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검토하지 않으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하게 포춘 500대 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용, 평가, 교육과 같이 특정 업무 영역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HCM 영역에서 근본이 되는 인사 운영 업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비율을 보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차트와 같습니다. 2018년에 클라우드 비율이 54%에서 2019년에 63%로 증가했고, 아직 공식적인 비율이 나오진 않았지만 워크데이 고객 수만 보았을 때도 2020년에도 여전히 이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2012년에 처음으로 클라우드 HCM 솔루션을 한국 고객들에게 소개했는데요. 그때 고객들이 웬 클라우드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한국에서 인사 솔루션이 클라우드로 가능하겠냐, 아직도 먼 얘기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인사 시스템을 바꾸려면 클라우드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인사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바꿔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인사 시스템을 SaaS로 바꾸면 무엇이 더 좋은 걸까요?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질러티, 민첩성의 향상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인사 시스템을 개발한 이후에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사용합니다. 근데 기존의 시스템 구조는 10년 전 기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10년 사이에 인사제도도 많이 바뀌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그런데 10년 전에 담당자가 필요해서 만든 시스템이 지금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존의 온프라미스 시스템의 경우에는 자사의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중간에 필요에 따라 기존 시스템에 반영되기 어려웠던 것들을 계속해서 추가해서 사용했습니다. 원래 그런 구조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서 하려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구조적으로 난개발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거나 기존 시스템과는 완전히 분리된 그런 별도의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클라우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사 제도와 프로세스를 반영하고 있고, 이것을 구조의 변경이 아닌 설정, 저희는 이제 컨피규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업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기존에 상시평가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상시평가를 진행하게 됐다면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개발을 통해서 상시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평가 템플릿을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사용 중에 다른 회사와 M&A가 되었다면 새로운 법인을 위해서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민첩성을 제공해 드리는 게 클라우드 HCM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인사 시스템 구축 주기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온프라미스의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씩 대규모로 구축 비용이 소요되고 중간중간에 변경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됩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구축할 때 서버, 데이터베이스, 보안, 리포트, BI와 관련된 각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비용이 발생되고 그에 관련된 또 유지보수 비용도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기업의 자산이 돼서 이에 대한 감가상각 또한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초기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되고 벤더가 1년에 한두 차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적용됩니다. 10년마다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늘 최신의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대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개선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매년 발생되는 등록비와 같은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비용의 효율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보안 전문성입니다. 온프라미스 시스템은 각 기업에서 보안 체계를 적용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채용, 교육, 평가 시스템을 별도로 각각 개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나 데이터가 각각 관리돼서 보안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 회사별로 보안에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기술력에 한계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벤더에서 데이터 센터에 모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서 통제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강력한 암호화, 권한 관리, 데이터 저장, 제외 관리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글로벌 표준으로 요구되는 인증과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적용하고 있어서 개별 기업의 보안 체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전문적인 관리로 각 기업의 인사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GDPR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많은 클라우드 벤더들이 기준을 맞추고 있어서 기업에서 기준을 맞추는데 훨씬 더 용이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HCM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상무님 말씀을 들어보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업이 민첩성, 또 비용 효율성, 그리고 보안성을 높이려면 HR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막상 클라우드 솔루션을 도입할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 기술 인력도 부재하고 또 그리고 IT 관리자나 운영팀에서는 성공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클 것 같습니다. 때문에 파트너와 함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사실 이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클라우드 HR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업들이 HCM 솔루션을 선정할 때 RFP라는 것을 벤더들에게 보냅니다. 저도 온프레미스 솔루션부터 HCM 솔루션 벤더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객들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사스에 대한 평가도 현재는 RFP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RFP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위험을 고려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거치는 것이 RFP 프로세스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포레스트와 같은 많은 기관들에서 RFP 프로세스로 벤더를 선택하는 것이 현대 디지털 비즈니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온프라미스와 동일하게 현재 업무에 대한 엄청난 요구사항 목록을 RFP로 벤더들에게 전달하고 현재 솔루션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선정을 위한 시간과 노력은 엄청나게 들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벤더 간의 차별화가 평가되지 않고 솔루션 파트너로서 혁신과 민첩성에 대한 평가보다 기능과 기술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니 가격으로 선정하겠다라는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에는 1년 이상의 이런 RFP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솔루션을 선정한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클라우드 HCM 솔루션을 선정할 때 이제는 RFP를 넘어서 기능적인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비즈니스 목적과 방향에 맞는 유용성, 기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각 기업에 맞는 솔루션 벤더를 선정할 수 있다고 가트너와 포레스트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먼저 복잡한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벤더의 능력을 평가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향상된 직원 참여를 지원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AI와 같은 최신 기술들이 얼마나 애플리케이션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고객들이 얼마나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벤더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상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어떤 솔루션을 선택할 때는 가격에 가장 큰 포인트를 두고 결국은 싼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결정한 가격 솔루션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실패를 하고 있는 경험들을 많이 제가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상무님 말씀대로 RFP 프로세스를 넘어서 기능적인 요구라든지 유용성, 또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균형감을 가진 좋은 벤더를 선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제는 벤더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기업들이 벤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도 또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사모님께서는 이 벤더를 평가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RFP 프로세스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인사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 케이스가 이제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들 전환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알지만 실제 전환했을 때 어떤지에 대한 부분에 약간의 의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시절보다 더 고객의 레퍼런스 체크가 벤더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사와 비슷한 크기와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고객 레퍼런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해서 벤더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온프라미스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클라우드의 경우에서는 특히 장기적인 기술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기능이 어떻더라 라는 것을 레퍼런스 하는 것보다는 도입 후에 어떤 밸류가 나타나는지, 정기적인 업데이트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고객과 벤더의 관계가 파트너십으로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제가 만나 뵙는 고객들 중에 내 친구가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별로 바뀐 게 없다던데요 라는 피드백을 가지고 레퍼런스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회사 내부 정책상 직원들에게 많은 부분이 오픈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레퍼런스를 위해서는 도입한 회사에서 어떤 목적으로 적용했는지, 그 목적에 잘 부합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방향으로 솔루션을 도입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솔루션에 기대되는 밸류에 대한 정의를 벤더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트너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데모를 단순히 기능이나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이 비즈니스 결과를 개선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많은 기능 평가가 담당자들이 현재 업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온프라미스 시스템을 개발할 때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를 최적화된 시스템 요구사항에 내고 이를 개발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의 비즈니스 목표가 무엇인지,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도출해내고 그에 맞는 가치가 어떻게 벤더에서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워크데이에서는 밸류 매니지먼트 팀이라는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고객이 워크데이와 함께 어떤 밸류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워크샵과 밸류 툴을 이용해서 함께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벤더를 선정할 때도 레퍼런스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파트너십의 견고한 연계도 잘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워크데이에서는 인사관리의 다양한 경험과 또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한 만큼 파트너 선정에 있어서도 좋은 사례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파트너 선정 프로세서에 하는 좋은 예시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파트너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강조 포인트를 좀 같이 포함한 그 프로세스를 하나로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검토와 기술 검토를 하시고요. 이를 검토하실 때 단지 현재 기준으로 솔루션의 기능과 기술만 보시는 게 아니라 각 솔루션별로 혁신과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능과 기술을 보시면서 또 유용성에 대한 평가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데 전체의 기능과 기술에 대한 경험을 해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프로세스나 설정이 얼마나 용이한지에 대한 실습, 모바일로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 그리고 보고서나 분석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직접 실습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밸류에 대한 부분을 워크숍을 통해서 같이 도출하고 실제 비즈니스 케이스와 밸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해서 방향을 같이 잡아가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레퍼런스 조사를 시행하시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수 기업들에 대한 벤치마킹도 요즘엔 온라인 미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 외에 구축에 대한 전략, 방법론, SLA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비교 검토하신 후에 종합적으로 최종 평가를 하시는 프로세스를 가장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과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파트너 선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떤 파트너를 선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업이 그 벤더가 얼마나 혁신과 미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벤더 자체가 실제로 HCM에 대한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파트너 선정에 대한 프로세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스는 현재를 사용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할 솔루션을 선정하고 장기간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루션 벤더가 혁신과 미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이 개발하는 솔루션은 그 기업을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인사 솔루션은 인사에 대한 조직 문화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 벤더가 피플 중심의 기업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솔루션과 기술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HCM 솔루션을 리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HR 트렌드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새로운 트렌드에 앞서 나가는 솔루션인지, 기술적으로 늘 최신의 기술이 적용되는 사스인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HR 트렌드와 기술적 트렌드의 적용에 뒤처지거나 이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솔루션 근간이 흔들리는 구조라면 장기간 파트너로서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기존 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기준들이 있지만 파트너로서 솔루션 벤더에서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제공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컨설턴트에 따라서 품질의 편차가 크지 않도록 검증하는 내부의 구조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이 국내외 얼마나 가용한지, 그리고 저희가 쉽게 서비스 계약이라고 하는 SLA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나 서비스 유지율이 높은 파트너를 선정하시는 것이 자사의 프로젝트에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네, 파트너 선정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예와 더불어 또 상무님께서는 파트너를 선정하려면 좋은 파트너를 선정할 때는 기업의 미래의 혁신에 대응하고 또 시장의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또 고객 만족도 등 아주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워크데이는 기업들의 좋은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워크데이가 고객들에게 성공적인 클라우드 HR 전환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워크데이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솔루션의 혁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계속 벤더의 솔루션이 혁신적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사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무슨 혁신까지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더 이상 HR과 기술을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상호작용을 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기업의 인재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워크데이의 혁신에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로 저희는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고 이 머신러닝이 주로 이제 세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에서 주요한 패턴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서 워크데이 내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보강해서 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자동화를 진행하고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좀 더 빨리 얻을 수 있도록 가속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잘 검색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단순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인화해서 관련 없는 데이터 정보는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필요한 활동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워크데이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혁신에 대해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른 솔루션처럼 추가로 옆에다가 엮어내거나 통합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데이 고유한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그 하나의 솔루션 내에 포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는 것이 워크데이 혁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는 머신러닝을 포함을 해서 그 머신러닝이 애플리케이션에 잘 포함되도록 핵심과 기반 기술에 대한 부분을 발전시켰습니다. 머신러닝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크데이는 다른 솔루션과 달리 단일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머신러닝 기술과 만나서 아주 일관되고 단일한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데이터의 힘을 활용해서 머신러닝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워크데이에서 스킬 기반을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 워크데이의 고객들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해당 분야의 리더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워크데이의 또 하나의 차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데이의 혁신은 머신러닝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워크데이의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HCM 솔루션 내에 이미 적용되어서 고객들이 솔루션을 사용하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반영된 기술입니다. 워크데이의 머신러닝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영역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데이에서 보유한 데이터는 단일 소스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굉장히 뚜렷한 이점이 있습니다. 워크데이 머신러닝은 4,200만 워크데이 사용자들의 데이터와 월 83억 트랜잭션에 적용이 되고 이러한 데이터 기반이 머신러닝에 아주 굉장히 필수적인 연료가 됩니다. 워크데이 머신러닝은 AI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윤리적 사용을 기반으로 해서 워크데이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물리적인 보안에 있어서도 시장을 선도하는 아주 강력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데이의 고객들은 머신러닝 구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비즈니스 가치를 즉시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워크데이의 머신러닝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워크데이는 맨 아래쪽에 스킬을 공통통화로 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머신러닝의 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파워 오브 원이라는 하나의 플랫폼 내에 인재 마켓플레이스, 채용, 학습, 커리어 허브, 보상과 같은 전체 인사 영역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인사가 만사라고 할 만큼 인사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화두이자 혁신 기술인 머신러닝이 다양한 솔루션과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데 워크데이도 인사 관리에 접목했다고 하셨는데요.
상무님 말씀대로라면은 워크데이 HCM 솔루션을 사용할 때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 또 기업들은 적시에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또 특히 또 단일 데이터를 사용해서 비용 절감과 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점이 기업들에게는 큰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적인 HR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서비스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워크데이에서 현재 가장 특징적인 혁신은 스킬 클라우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크데이는 스킬 기반을 구축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년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스킬 클라우드를 적용을 하는데 워크데이의 고객들은 직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스킬 기반으로 인력 계획, 인재 개발, 보상과 같은 데에 스킬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킬이 HR 시스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석과 계획, 인재와 인력 관리에 이르는 전체 플랫폼에 스킬과 머신러닝이 도입돼서 직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지능적이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스킬 클라우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스킬을 관리하는 것이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 기존에도 역량이라는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스킬이 생길 때마다 누군가 그거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동일한 스킬에 대해서 그 스킬에 대한 중복된 데이터와 동의어를 등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엑셀이라는 거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걸 엑셀이라고 등록하고 어떤 사람은 스프레드시트, 어떤 사람은 MS 엑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동일하지만 등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R팀, 인재 육성팀에서 이러한 스킬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워크데이에서는 스킬을 위한 보편적인 온톨로지라는 스킬 클라우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 스킬 클라우드는 스킬 요구사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개선할 수 있어서 중복된 스킬은 정리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연관된 스킬에 대해서는 연결해주고 새로운 스킬은 또 등록해줘서 각 기업을 대신해서 지속적으로 최신화된 스킬에 대한 데이터셋을 관리를 해줍니다. 워크데이에서는 처음에 55,000개의 스킬에서 스킬 클라우드를 시작을 했고 제가 고객들을 만나보면서 지금 그 스킬 클라우드에서 관련된 산업에 대한 스킬들을 찾아봤는데 자동차 산업, 케이블 산업, 패션 산업, 유통 산업과 같이 각 산업에 특화된 스킬들도 이미 워크데이 스킬 클라우드 내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직 전체에서 이러한 스킬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구성하고 분류하고 표준화해서 보유한 스킬을 쉽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업데이트하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관리되는 직원의 스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스킬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그에 대해 관련된 교육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피드백 또 연계된 자격증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항목을 연결해주고 그 직원이 스킬에 대해서 보증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HR과 임원들은 전체 우리 회사에서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무엇인지 그 스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킬 인사이트를 통해서 조직 내에 어떤 부분을 더 개발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서 조직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5개 스킬에 대해서 위치별로 직원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필요한 스킬에 대해서 부족한 지역으로
다른 직원, 그 스킬이 있는 직원들의 이동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사실 직원들이 자신의 스킬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워크데이의 스킬 마이너를 통해서 자동으로 구조화, 비구조화된 데이터에서 찾아서 그 스킬을 제공을 해줍니다. 스킬 클라우드 고객 중에 하나인 파타고니아가 직원들이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워크데이에 스킬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고 스킬 마이너를 이용을 해서 직원들의 스킬 업데이트를 70%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워크데이가 제공하는 가장 큰 혁신인 스킬 클라우드입니다. 네, 스킬 클라우드의 유용성 잘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HR 업계에서는 올해의 HR 트렌드가 직원들의 리스킬링과 또 업스킬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 워크데이의 스킬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면 손쉽게 적합한 스킬을 제안하고 또 직무를 제안하고 또 인재 발굴 및 최적의 인재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재들을 잘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그러한 어떤 서비스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워크데이에서도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네, 워크데이에서는 탤런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스킬이 탤런트 옵티마이제이션의 핵심이 됩니다. 워크데이는 인재를 모집하고 채용하고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킬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통해서 HR에서는 인재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얻고 인력의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스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장 중요한 목표에 따라서 인재를 신속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일화된 스킬 관리 환경에서 채용, 학습, 인재 개발, 그리고 인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HR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직무와 기회에 연결하고 변화하는 시장 역할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리스킬링, 재교육과 재배치 그리고 또 재구성을 하는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재에 대해서 완전히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인재 리더들, HR 리더들은 이제 그 고성과자들과 아주 숙련된 인력들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직원 만족도, 이동성, 그리고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탤런트 옵티마이제이션이 제공을 하고 있고 워크데이의 혁신적인 HCM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이제 제가 인재 시장과 경력 커브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인력을 재배치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내부의 혁신과 비즈니스 성공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인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내부 이동을 지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이제 인재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인재 마켓플레이스는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기회를 관리하는 사람과 직원들에게 투명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존재하는 업무의 기회, 그리고 직무에 필요한 스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새로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에게 적절한 기회를 아주 적절하게 연결을 합니다. 워크데이의 스킬 클라우드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인재 마켓플레이스는 적합한 직원이 적합한 기회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업은 인재 관리에 있어서 보다 전략적으로 비즈니스와 또는 문화 목표를 지원하는 직책을 빠르게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인재를 고용하고 또 재배치하고 아니면 외부에서 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리어 허브입니다. 커리어 허브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그러한 조직에 있어서
인재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재교육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직들이 지금 직원들이 현재 경력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커리어허브는 직원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탐색하고,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에 관심과 조직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머신러닝 기반의 코치입니다. 그래서 커리어허브를 통해서 워크데이는 아까 보셨던 스킬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 멘토링, 네트워킹, 인재 마켓플레이스 이런 것과 모두 다 연결돼서 직원이 경력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통합적인 뷰를 제공을 합니다. 스킬 클라우드는 커리어 허브를 포함해서 이제 머신러닝에 지원된 인재 최적화 기능, 탤런트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스킬 기반으로 활용을 해서 커리어 허브에서 직원이 할 수 있는 주요 스킬과 개발해야 되는 스킬을 인지하고 그 내 경력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커리어허브에서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직원이 경력 목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제안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활동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탤런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이제 혁신으로 제공되는 인재 마켓플레이스와 커리어 허브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기업들에게도 또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툴인 것 같습니다. 워크데이의 스킬 클라우드와 또 탤런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 기업들은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확보한 인재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능한 인재들을 기업에서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워크데이에서 인력 계획이라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 계획에도 마찬가지로 스킬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고객들이 예산과 계획에 대해서 인력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스킬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획은 필요로 하는 실제 인재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인력 계획을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 워크데이에서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계획, 그리고 그 변화가 실행되는 그러한 계획으로 변경되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비즈니스 요구 변화에 따라서 대응 계획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워크데이 인력 계획의 특징입니다. 인력을 위해서 워크데이 인력 계획이 이제 통찰력과 인력과 비용, 그리고 전략 계획, 인용 리소스 계획, 보상 계획, 그리고 스킬 기반의 계획과 같은 다양한 사례에 대한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델링과 전사적 협업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불확실한 시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적합한 인력 구성을 계획하고 조직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 계획을 실제로는 많은 기업들에서 엑셀로 수작업으로 하고 담당자의 PC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워크데이에서는 인력 계획에서 다양한 가정과 옵션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인력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차원들 그리고 드라이버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을 수립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엑셀 파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력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 현업과 HR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과 그러한 수작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한두 차례 계획하고 그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된 계획을 수정을 하고 그것을 실제 액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을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계획과 실행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비즈니스가 굉장히 변화함에 따라서 사실 조직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 개편이 일어나게 되면 인사팀에서는 IT 담당자들에게 대량의 작업, 엑셀 파일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일괄로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된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 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개편 사항들을 시스템상으로 적용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워크데이에서는 조직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인재에 대해서 바이, 빌드, 바로우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모델링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조직에서 인재 전략을 수행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인사 부서가 M&A에서 영업이나 사업 확장 또는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 전략과 시나리오를 시각적으로 생성하고 모델링한 다음에 신속하게 비교하고 분석하고 최적의 조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직 스튜디오는 조직과 직원을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IT 담당자의 의존해서 조직 개편을 작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직도 내에서 직접 가시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디자인을 검토하고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HR에서만 조직에 대한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업 부서와 함께 모델링 작업을 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승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전달할 수 있는데 그때 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게 되면 자동으로 조직 개편 시 필요로 한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러한 버튼, 매직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그 버튼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인사 담당자는 별도의 발령 작업, 대량 발령 작업을 하지 않고 그러한 자동으로 생성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반영하는 작업들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까지 워크데이에서 인력 계획과 모델링에 대해서 어떻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봤을 때 제가 기업에서 클라우드 HR 전환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파트너를 선정해야 되는지 그 파트너 중에 하나로 워크데이는 고객들을 위해 어떤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대를 주도하고 앞서갈 수 있는 인사관리 솔루션의 중요성과 또 기업이 처한 고민 해결법 잘 들었습니다. 이경현 상무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클라우드는 바꿀 수가 없어서 그대로 써야 하는데 저희 회사 인사 제도가 다른 회사랑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사용하는 게 클라우드가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처럼 있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인사 제도에 맞게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설정 또는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조직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인사 정보를 어떤 것을 관리할지,
평가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채용 프로세스는 몇 단계 전형을 가져갈지,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회사에 맞게 적용한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있는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고 그 자사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가 맞는 대답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정 프로세스에 보니 실습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그러면 실제 평가할 때 사용자들이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실습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유용성 평가 측면에서 사용자들이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실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벤더가 보여주는 것만으로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시스템이라는 거는 인사 담당자만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직원들이 랩탑이나 컴퓨터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모바일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얼마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실습을 하시면서 보면 시스템의 속도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도 측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스킬 클라우드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스킬을 관리하고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데이에서 스킬을 적용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실제 고객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건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400여 개 기업들이 먼저 스킬 클라우드를 적용을 했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킬 클라우드는 HCM 솔루션에서 사실 워크데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링크드인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링크드인과 같이 개인이 자기의 스킬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까지 역량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요즘같이 해야 하는 일과 필요로 하는 역량이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인사팀이나 육성팀에서 그걸 일일이 맞추어 가면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스킬을 이용을 해서 인재 관리할 수 있도록 워크데이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한 스킬 데이터를 인사팀이나 육성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데이에서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가장 최적화된 스킬셋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워크데이 스킬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클라우드 HR 벤더를 선정할 때 RFP 중심으로 선정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실패 사례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데요. 사실 기능과 기술 위주로 되냐 안 되냐를 점수화해서 평가를 하시다가 보니까 각 벤더별로 특징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게 되냐 안 되냐를 점수화하는 데 치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벤더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가능한 부분들을 보여드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점수로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은 A사나 B사나 다 똑같이 되더라 라는 평가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능이 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그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고 나서 다 된다고 평가됐던 부분들이 엄청난 양의 추가 개발로 제안한 것이었다던가 아니면 기능상으로는 되지만 기업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추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던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하신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고객들의 경우에는 그 선택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HR 시스템으로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은 레거시 환경에서 운영 중입니다. 혹시 해당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차별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클라우드로 전환하려고 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사에서 네,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 네, 죄송합니다. 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온프라미스 환경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현재 시스템을 전환을 하려고 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사가 클라우드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갔을 때 어떤 부분들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셨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기존의 시스템들을 사용을 하셨을 때 많은 부분 추가 개발들을 적용을 하시고 10년 동안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을 사용을 하셨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시면 가장 최신화된 시스템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새로운 제도나 환경들이 변화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설정을 통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클라우드 전환의 장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은요. 스킬 클라우드의 개념과 기존의 컴피턴시 모델링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스킬 클라우드 말씀드릴 때 잠깐 역량과의 비교를 해서 드렸는데요. 워크데이에서도 역량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합니다. 역량은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의 가져야 할 기술, 자격,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에 대한 역량 이러한 것들을 우리 회사에서 다 그 데이터에 대한 셋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그러한 셋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진단을 하고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스킬 클라우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링크드인에 있는 스킬처럼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내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등록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업무하는 데 적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어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업데이트한 스킬을 인사 쪽에서 인력 이동이나 아니면 배치하거나 하는데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킬이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HR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작업과 기업의 조직 문화, 업무 프로세스의 필수 변경 요소는 무엇일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전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사실 그 말씀하신 기업의 조직이나 문화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먼저 내부적으로 많이 컨센서스를 이루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떤 것들을 변화해야 될지 그것들을 사전적으로 같이 조율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산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시청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상무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 고객분들 만나면서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요.
저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엄청난 질문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조금 익숙치 않은 부분들이 있네요. 근데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언택트로 하는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것이라서 이제 저도 스스로 개인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워크데이가 제안하는 클라우드 HR 전환의 성공 전략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방송 영상과 발표 자료는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됩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